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다. 야, 있어 보이네. 진짜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제로 이제 한의학 전문 채널 한방N에서 그 두 번째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우리가 준비했는데요. 진짜로 한의학의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풍족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되는 오늘의 썬루션, 그리고 한가닥은요 매주 화요일에 여러분의 건강 정진을 위해서 2024년 갑진년에 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한가닥하는 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진짜 능력 있는 한의사 세 분의 한의사를 소개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어색하기도 하면서도 또 편하기도 하고 좀 느낌이 좀 생소하긴 하네요. 저는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특히 또 이번 2024년이 갑진년이잖아요. 제가 또 갑진생입니다. 아, 그렇구나. 한갑이네. 그래서 정말 뜻깊은 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한가닥 형제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닐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구독자들한테 처음 인사하는 거니까 각자 우리 한가닥 하는 원장님들 간단한 소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가닥TV에서 둘째를 담당하고 있는 이혁재 원장입니다. 저는요, 그 암 한우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암 전문 한방병원의 병원장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가닥TV 셋째입니다. 저는 비만 대사질환 위주로 치료하고 있는 박찬영 한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닥TV에서 넷째이자 가장 영한 막내입니다. 송재철 원장이고요. 저는 주로 통증과 면역, 운동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정보를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도 가고 체온 상승을 통해서 이제 쓰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한가닥이 이제 많은 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는 물론이고 각종 건강 이슈에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담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썰을 들려드리는 콘텐츠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아, 너무 이쁜데. 그렇네.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소품이에요 했더니 이게 체중계래요. 이야, 요즘 진짜 슬림해졌다. 체중계, 그것도 저희가 또 업로드된 첫 날이 또 1월 2일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1월 신년 새해라 많은 사람들이 새해만 되면 왜 막 연초에 다짐하는 것들 그렇죠, 있죠. 그렇죠. 살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근데 이 살과의 전쟁,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해만 되면 생각나는 환자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특히 새해만 되면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새해만. 네, 새해 딱 연초 되면 오시면 아, 이제 새해구나 이제 알 수 있죠. 이렇게 매년 오시면 원장님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이분은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대사진을 갖고 있다가 이제 체중 조절, 다이어트를 잘 해서 굉장히 좋은 몸 컨디션을 찾은 분인데 문제는 이분이 새해만 되면 잘 조절해서 좀 건강한 상태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세요. 어느 순간 사라지시고 이제 그 다음 해 또 새해가 되면 다시 오시면 제가 아 이렇게 매년마다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 말씀은 제가 그래도 매년마다 리셋을 하니까 그래도 나름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목적으로 옵니다. 라고 하는 환자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몸에 지나친 어떤 부분들을 조절해서 다시 줄여낸다면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환자가 저는 떠오르네요. 저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아, 네. 저는 15년 전에 해독을 통해서 한 10kg 뺀 걸 지금까지 요요 없이 지내고 있거든요. 모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요요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요요 없이 살 빼는 거 앞으로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체험담입니다. 아, 오늘 체험단 솔직하게 나오는 건가요? 자, 배웠습니다.
내 같은 경우도 한참 그 몸이 안 좋을 때 108kg가 나간 적이 있어요. 108kg요? 그때 사진을 내가 방송국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쓰지 말아 했는데 우리 첫 방송인데 그래서 그 정도의 자료는 한번 좀 내가 살짝-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108kg 좀 나가니까 뭐가 오느냐 하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 통풍, 관절 이런 게 와가지고 고생하니 그때 내 생활을 보면은 매일 뭐 치킨 한 마리에 맥주 뭐 5병에 소주 한 2병 또 한 잔만 주량이 따게 뭐- 매일 먹다 보니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그게가 1990년쯤 됐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게 삶이 깨지더라고. 그래서 에너지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건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빼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대학 정도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대학교 다닐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매일매일 체중을 달아봐라예요. 체중. 이 사실은 우리가 건강 검진을 비싸게 주고 이제 많이 하는데 가장 싸게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건강 검진은 체중을 보는 거예요.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빠지거나 하면은 일단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체중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예전에 2년은 괴로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김하중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그 아주 뚱뚱했던 분이 그 성형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맞아. 예. 그랬던 것 같아 그때. 그래서 이 살을 뺀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쩌면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생활 습관이 예전 생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다시 또 찍고 다시 돌아왔겠어요?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초마다 병원을 찾아가는 분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 매일 체중을 잰다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요즘에는 이런 간단한 기계도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체지방 양의 퍼센트도 잴 수가 있는 기계가 이미 보급형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뭐 그냥 간단한 건강을 위주로 그냥 내가 체크하겠다면 일반 체중계도 괜찮고 내가 조금 더 여러 질환과 관계돼서 뭔가 조절한다 그러면 체중 플러스 지방이 실제로 얼만큼 많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체성분과 체지방을 잴 수 있는 휴대용 뭐 이런 걸 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방송에 협찬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 필요성을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해야 돼? 솔루션을 더 많이 얘기해야 돼요. 자, 저는 10,000명 정도를 평균 봤어요. 비만을. 평균 5kg만 빼도 그동안 제가 살 빼준 게 50톤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우님한테. 쌀국수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뭐가 더 살찔 것 같습니까? 쌀국수 알리오 파스타요. 양 많은 게 더 살찌지 않을까요? 아, 똑같은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살이 더 찐다? 네. 쌀국수 같은데 저는. 나도 쌀국수 같은데? 나도 쌀국수 같은데. 이 재미없는 마우들 같으더라고. 역시 전문가라 이렇게 정답을 잘 맞추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쌀국수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쌀국수 자체에는 순수하게 그냥 단순 탄수화물 위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는 어떤 차이가 있죠? 알리올리오 파스타는 마늘 성분과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우리 좋은 지방 성분이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이 상합작용하면서 좀 더 덜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물어볼 게 없네. 결국 살이 찌는 것은 혈중 인슐린 농도가 제일 관계가 있더라고요. 일리 있다. 혈중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면 살이 찌는 쪽으로 가고 맞네. 혈중 인슐린 농도가 낮으면 살이 빠지는 쪽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쌀국수는 혈중 인슐린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혈당, 포도당 스파이크가 빨리 올라갈수록 혈중 인슐린 농도도 덩달아 빨리 올라가고 알리올리오 파스타는 올리브 오일이 면발을 코팅해 놓기 때문에 훨씬 덜 올라갑니다. 제가 24시간 리블에 혈당계를 차고 2개를 먹고 얼마나 빨리 많이 올라가는가를 재보니까 쌀국수는 1시간 25분 만에 피크를 찍고 식전과 식후 혈당이 무려 119나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알리올리오 파스타는 2시간 10분에 피크를 찍고 혈당 차이는 한 55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피크가 빨리 오르고 혈당 폭이 많을수록 살이 더 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니까 자두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고도 재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좀 더 빨리 올라갈 것 같은데 왠지 시험 친다면 정답은 딴 거 한 것 같거든요. 이게 자두가 우리가 과일은 건강에 좋은 거라고 하지만은 과일 중에서도 자두 같은 당분이 많은 과일은 식후 혈당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유지방 덩어리예요. 아, 지방이 많구나.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혈중 그 인슐린 농도를 가장 많이 올리는 게 탄수화물이고 두 번째가 단백질이에요. 지방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의 핵심 원리가 이런 원리예요. 황제 다이어트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TV에 보면 삼겹살 구울 때 나오는 기름을 컵에 받아서 마시고 이런 건 미친 짓이에요. 지방 중에도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이나 뭐 여러 가지 들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버터 뭐 이런 것으로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된다. 트랜스 지방이나 일반 식용유는 절대 안 된다. 옛날에 그 저탄고지 나왔을 때 전국에 버터하고 다 동났었어요. 그 방송됐을 때. 그 지방의 누명이라 그래서. 근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환자분들이 제일 잘못 받아들인 게 뭐냐면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원장님 드디어 그럼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버터에 구워서 마음껏 먹어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큰일 나지. 일단은 하루에 본인한테 필요한 적정한 전체 칼로리, 열량 중에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버터라든지 좋은 기름들을 사용해서 먹는 칼로리의 함량이죠. 퍼센트가 더 많이 가고 이게 많이 간 만큼 실제로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삼겹살 열심히 먹고 나서 끝나고 나서 후식 냉면 큰 거 먹고 된장찌개 밥 먹으면 안 되고 전체 적정한 칼로리 내에서 이 비중이 더 훨씬 많아지고 반대로 탄수화물 비중이 좀 줄어야 지금 말하는 이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는 걸 많이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순서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재봤는데 야채버섯 해주류 제일 먼저 먹고 두부, 계란, 고기, 생선, 해물 같은 단백질 지방을 두 번째로 먹고 밥, 빵면, 밀가루,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과일, 설탕 같은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에 먹으면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훨씬 혈당이 덜 올라오고 혈당이 빨리 들어오는다는 것은 덜 살찐다는 것이거든요. 식사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얘기하죠. 지금 이 이야기가 비만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것이 혈당 관리고 그런데 이 혈당 관리가 사실은 그 암 환우들의 재발이나 또는 전이를 예방하는 관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혈당을 관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비만 또는 성인병 심지어 암까지도 우리가 관리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질병이더라도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건 거예요. 맞아요. 근데 형님은 평생 비만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살이 안 쪄서 문제지 않나요? 살이 안 쪄서라도. 근데 내가 살이 왜 안 찌는지에 대한 거를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리면 하고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 궁금하시죠? 네,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편에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 합시다.